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차트나 수급 얘기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주주분들은 이 회사를 누구보다 길게 보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지 그 가치의 본질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20만 8,500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 보고서 이야기부터 풀어볼게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퓨처엠의 목표가를 29만 4천원으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아주 묵직합니다. 핵심은 MACR이라는 미국 규제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배터리 보조금을 주는 대신 중국산 소재를 점점 못 쓰게 만드는 규칙이에요. 올해는 중국산을 40%까지 허용하지만 이걸 매년 조여서 2030년에는 중국산을 딱 15%까지만 쓰게 합니다. 즉, 배터리 만들 때 중국 빼고 소재를 구해와라. 이걸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음극재라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음극재의 핵심 재료가 흑연인데 이 흑연이야말로 그동안 중국이 꽉 쥐고 있던 품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에서 중국이 아니면서 배터리용 흑연을 연간 5만 톤 넘게 키울 계획을 가진 회사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온 나라가 한 우물에서만 물을 길었는데 법이 바뀌어 그 우물물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동네에 새 우물을 팔 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인 겁니다. 그 사람 몸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구팀은 이 음극재와 흑연, 철강 소재 가치만 더해도 회사 값이 26조 원은 된다고 본 거예요. 뜯어보면 음극재 사업만 23조, 여기에 흑연 비즈니스 가치 약 2.7조, 철강 소재 0.5조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사업별로 하나하나 값을 매겨서 쌓아 올린 단단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두 번째 문이에요. 그 26조라는 계산에는 정작 이 회사의 진짜 미래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립니다. 불이 잘 안 나고 한 번 충전에 훨씬 멀리 가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포스코 퓨처엠의 파트너인 미국 팩토리얼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팩토리얼은 벤츠 시험차에서 1200km 주행을 증명한 전고체 분야 최선두 업체예요. 현대차, 기아, 벤츠, 스텔란티스가 다 손잡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 팩토리얼의 전고체용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개발하며 투자까지 한 핵심 파트너고요. 자, 상장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언젠가 되겠지 하던 전고체 양산이 이제 돈과 일정표를 갖춘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팩토리얼이 미국에서 승용차용 전고체를 처음으로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갈 소재는 누가 됩니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게다가 팩토리얼은 전기차를 넘어 드론과 로봇에까지 이 배터리를 넣겠다고 합니다. 시장이 통째로 새로 열리는 거예요. 씨앗만 심어두고 기다리던 밭에 드디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전고체는 돈을 쓰기만 하는 미래의 약속이었는데 이제 그게 매출로 바뀌는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문을 합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 중국을 빼야만 하는 세상에서 흑연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 두 번째 문, 꿈의 배터리 소재를 실제로 납품하게 될 회사. 보고서의 26조는 사실상 첫 번째 문만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문, 전고체라는 미래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로 풀어볼게요. 보고서가 음극재 가치를 매길 때 이 회사가 벌 돈의 45배를 쳐줬어요. 중국 아닌 곳의 독점 기업이라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고체까지 더해지면 단순히 음극재 회사가 아니라 미래 배터리 전체에 소재를 쥔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한 단계 더 커지고 거기에 시장이 쳐주는 배수도 더 높아져요. 돈이 커지고 배수도 커지면 회사 값은 산술이 아니라 곱셈으로 뜁니다. 보고서의 26조에 전고체 가치가 제대로 얹히면 회사 값이 50조를 넘어서 70조까지는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는 29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즉, 연구팀이 제시한 29만 4천 원은 도착선이 아니라
첫 번째 문만 열고 계산한 출발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 원은 흑연 증설이 계획대로 되고 전고체가 실제로 양산되고 돈을 벌어주는 그 미래가 현실이 됐을 그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포스코 퓨처엠이 전고체 배터리, 즉 꿈의 배터리의 매출이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금이 다 나오고 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안정적 구간이라는 거죠. 시장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뚫어놓은 그 길 그대로 퓨처엠덴도 가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중국 없는 세상에서 흑연을 만들 유일한 회사이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소재를 납품하게 될 회사입니다. 보고서의 29만 원은 그중 첫 번째 가치만 담은 출발선이고 전고체라는 두 번째 문이 열리면 60만 원도 무리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I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에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발견해서 벌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는 AI를 움직이는 메모리의 시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메모리 다음 시대가 온다면 시장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사실 AI가 커질수록 연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자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리선을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아예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술을 광반도체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릅니다. 과거 AI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HBM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자금은 AI가 HBM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답이 빛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광반도체 시동 거는 이유가 정말 이거일 수도 있다. 그때 시장은 다시 광반도체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HBM이 오늘의 금광이라면 광반도체는 아직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금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늘 금이 다 나온 뒤가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의 AI 수혜주가 아니라 AI 다음 퍼즐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광반도체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광반도체 이후에 숨겨진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를 GPU와 한 몸이 되게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AI는 GPU로만 추론을 하지만 양자 컴퓨터와 한 몸이 되면 영원한 병목의 통행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 어렵게 찾았는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 양자 컴퓨터와 GPU를 매끄럽게 한 몸처럼 동기화시킬 퀀텀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단돈 2,000원 수준입니다.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통해 어렵게 발굴한 종목인데 저는 쫓기듯 따라 사는 거 안 좋아해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자리 오면 제가 먼저 차분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종목명을 바로 풀면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 매수가 몰려 흐름이 망가지니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좋은 자리에서 같이 가시죠. 010-2747-7435로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 기업의 보고서와 평단 흐름, 대응 기준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하단 구독과 좋아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는데 어려운 일 절대 아니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